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디지털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제 설명, 전에도 몇 번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화폐 관련해서 오늘 좀 이게 주도 테마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관련 주들이랑 그리고 요거 재료 관련해서 뒤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래서 재료를 이제 주식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재료 있으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올 재료가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지금 앞에 나올 재료가 있어요. 알고 있고 그 재료 파급력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뒤에 재료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나올 게. 그러면은 1번까지 상승을 하고 2번 나올 때까지 또 상승하고 3번 나올 때까지 또 주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까요? 아니죠. 그 뒤에 나올 뉴스들이랑 엮어서 1번 재료 나올 때쯤에 해가지고 내가 미리 사뒀다가 1번 재료에서 정리하고 주가를 봤는데 얘가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밀려 있는 상태라면은 지수의 흔들림 혹은 시장에서 소외당하거나 하면 또 그 종목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또 사서 2번 재료 올 때 또 팔고 또 밀렸을 때 3번 재료 올 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 이제 제일 재료에 꽂히면은 이런 파동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앞으로 나올 재료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할 거야. 이제 가끔 그런 미친 종목이 있기는 해요. 아주 드물게. 근데 그게 이 수없이 많은 주식시장, 종목군,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테마 중에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밀렸을 때 나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보겠다. 이런 거 재료 일정을 좀 짜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초보 때는 그냥 무조건 계속 가는 줄 알아요. 가끔 가는 애들이 있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입니다. 나머지 7, 8개는 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긴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KCS가 좀 대장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 최근에 디지털화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좀 셌던 애는 KCT죠. KCT가 원대장이다가 오늘은 KCS가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한네트, 로지시스 등등 이런 애들이 좀 옆에서 호위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글 컴퓨터는 아닌데 좀 금융 쪽으로 엮여 있기는 하거든요. 디지털 화폐로. 근데 좀 뚜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어서 긴가민가 해요. 네, 엮여 있기는 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써놨는데 딱 봤을 때 자, 로지시스 금융 자동화 기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계겠죠. 그리고 KCT는 과거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과거 물적 분할, 상장, 금융 단말기 제조 판매. 한네트는 한국 컴퓨터에서 VAN 사업을 위해 독립한 회사이고 현금 자동 지급기, ATM 기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K사인도 자회사 SC테크인가 암호화폐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지갑 관련해서 개발을 했었고 그걸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C테크인은 보안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KCS 시스템 통합 자문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구축 서비스를 그래서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을 하는 그리고 키오스크 이제 요즘 그 체인점 갑자기 체인점에 대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알바생 자리가 빠지면서 키오스크가 하나씩 대체를 하고 있죠. 웬만한 이제 조만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카페 같은 것도 키오스크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업 그리고 한국전자금융도 한국신용정보 나이스죠.
그룹 계열사 CD, ATM 관리 서비스 업체이고, 그리고 푸른 기술도 제가 이거 엮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인 자동화 기기 관련 제품, 얘네도 키오스크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돼 있고, 한국 컴퓨터는 이제 지분 같은 걸로 엮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딱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얘네가 디지털 화폐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제 억지로 엮으면은 이런 자동화 기기, 뭐 키오스크, 단말기, ATM기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제 돈이 오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엮이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세력에서는 그냥 올린 겁니다. 이런 걸로. 여기서 이제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일단 이렇게 돌아가요. 정치 테마 똑같죠. 대충 말도 안 되는 거, 뭐 고등학교 동문, 법대 동문 이런 걸로 갖다 상한가 2번, 3번 보내잖아요. 이쪽 테마도 특성이 그래요. 이제 테마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어떤 테마는 실질적으로 해당 테마에 많이 엮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두나무 IPO 테마 움직였을 때 실제로 두나무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 뭐 우리기술 투자, 뭐 대성창투,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런 창투사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이 엮여 있죠. 근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사업화 된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할 예정이에요. 모의 실험. 즉 실질적으로 엮이는 건 이쪽 테마는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 테마 쪽은. 뭐 나중에 생길지는 모르죠. 디지털 화폐를 뭐 한네트 ATM기를 통해서 뭐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아니면 뭐 키오스크에 삽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세력이 엮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셨을 때는 디지털 화폐랑 얘네들이 엮인 이유가 없어요. 그런 미래 가능성으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마마다 좀 특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테마에서는 조금 이런 거는 체크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엮인 건 아니라는 점. 그래가지고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와, 얘네들 뭐 이런 식으로 엮여서 움직여? 싶은데 그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이고, 자, 여튼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고가 혹은 전고점에 가까운 종목들이 아직까진 강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 테마에서는 특성, 디지털 화폐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과거에 이제 중국 뭐 테스트 이런 걸로 갖다 몇 번 돌았었는데, 이 테마의 특성은 대장이 자주 바뀐다. 이제 어떤 테마는 대장이 뚜렷하게 쭉 가는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이제 뭐 두나무 IPO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우가 대장을 꾸준히 했었죠. 하나투자증권이래요. 제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 우, 얘가 처음부터 상한가 조금 안되게 또 상한가 하루 윗꼬리 상한가 점상 상한가 이런 식으로 테마 특성마다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한 명 대장을 한 게 끝까지 대장을 하는 테마가 있고, 디지털 화폐 테마는 대장이 자주 바뀝니다. 얘네 보면은 지금 로지시스가 이때 상한가였죠. 이런 거. 근데 중간에 KCT가 막 상한가 가고, 하루 걸러서 대장이 막 순환을 해요. KCT도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갭 크게 뜨고 밀리고 다른 애가 대장 터치하고, K사인은 얘는 대장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KCT, 한네트가 제일 처음에 올라왔었던 디지털 화폐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한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슈 작년 10월 이때부터 디지털 위안화 중국에서 뭐 테스트하면서 그런 걸로 갖다 얘가 스멀스멀 올라왔었는데, 얘가 그때 대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그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진 못했죠. 근데 얘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로지시스는 요번 2월달 이때 상한가로 치고 올라왔고, KCT도 그 당시에 같이 움직이긴 했으나 이번에 또 상한가. 즉 대장이 얘네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테마는 관련 주들을 다 같이 봐줘야 돼요. 아까 전에 두나무 IPO, 하나투자증권 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장이죠. 물론 이게 지나고 나야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꾸준히 대장을 끝까지 해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하루 걸러서 어제 KCT 디지털 화폐 최근에 얘기 나왔을 때 5월 14일이었죠. 얘가 27% 갔다 왔습니다. 한네트 21%, 로지시스 16%, KCS 14%. 딱 봐도 최대 상승률이 KCT가 제일 셌죠. 그랬던 앤데 그래서 며칠 더 해먹기는 했어요. 강하게. 그래놓고 오늘은 KCS, 그리고 장중에 KCS가 오후 1시 이때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KCT가 또 대장이었습니다. 왜? 오전에 고점 20%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요 구간 올라올 때 KCS가 갑자기 야 비켜, 오늘은 내가 그냥 대장할래 5장 이러면서 뺐고 올라왔다는 점, 그게 이 테마의 특성이에요. 대장이 자주 바뀐다는 점. 그리고 대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관련 주들을 좀 다 모아두고 매일 봐야 돼요. 이제 대장이 뚜렷한 애는 사실 대장만 하면 되는데, 대장이 바뀌는 애들은, 자주 바뀌는 애들은 관련 주들을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KCT 계속 하다가 오후에는 KCS 치고 올라오고 상승률 바뀔 때 KCS로 갈아탔죠. 그런 점. 그래서 테마 특성이 그런 게 있다는 거라. 그리고 얘네 테마 특성이 한 개 또 있어요. 호가가 얇다, 변동성이 크다 라는 거. 요거는 이제 최근 브리핑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의 애들이 좀 큰 편이에요. 호가가 얇아서. 그리고 순식간에 막 이렇게 밀어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진짜 빠르게 1분봉으로 팍 치고 확 밀려버리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호가가 조금 차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아서 이렇게 밀리기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런 과거의 특성이 있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특성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일단은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KCT 중심으로 KCS, 한네트, 로지시스, K사인 요거 위주로 볼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계속 얘네들에서 대장이 했었고, KCT가 일단 대금은 제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돈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아무래도 관련해서 뭐 들어온 세력이 자금력이 조금 더 있겠죠. 100억 터진 종목과 1조 터진 종목의 세력의 자금력 차이는 당연히 1조 터진 애들이 세겠죠. 그래가지고 대금 많이 터졌던 애들이 KCT랑 한네트 보시면은 3천억, KCT도 뭐 3천억 이런 식으로 터졌었고, KCS는 오늘은 좀 얘는 그래도 빠르게 올라와서 그런지 별로 안 터졌어요. 1,500억.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시총 보면은 KCS가 오늘 가볍죠. 1,200억의 유통 비율 30%. 그래서 한 400억이 안 되는데, KCT는 40% 하면은 한 1,0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점. 그래서 요런 거에서 뒤죽박죽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특성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재료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스들을 이제 대충 보면 안 되겠죠. 오늘 이제 오는 거는 이거일 거예요. 미국도 암호화폐 밀어내기, 거래 신고제, 디지털 달러 꺼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옐런, 그리고서 파월 의장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며칠 전에 크게 밀어버린 이유가 중국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모든 행위 엄벌하겠다, 가상화폐 니네 하지마, 이거였어요. 중국 당국에서. 그래가지고 요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6월부터 CBDC 모의 실험. 자, 그래서 지금 좀 뉴스를 정리하면은 한국은행 이게 있죠. 여기에 네이버,
vs 카카오 컨소시엄. 이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내년 베이징 올림픽 전 출시를 목표.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이제 철퇴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규제 진행 중. 이 규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가상자산 관련 모든 행위 엄벌이에요. 그냥 가상화폐 관련해서 몰아내겠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얘네는 그게 또 돼요. 중국이니까, 공산당이니까, 공산국가니까. 민주주의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난리 납니다. 시위부터 해가지고 지지율도 신경 써야겠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는 국가에서 지금 밀어내는 모습.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채굴장 규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채굴장 뭐 철수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좀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채굴장 관련해서 채굴 사업장 관련해서 갑자기 신고를 해라 했는데, 그거를 왜 신고하라고 했을지. 지금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든 거를 중지시킨다 했는데 채굴장은 냅둘까요? 당연히 높은 가능성으로 채굴장에도 규제가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엄청 그냥 얘네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규제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철수.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 그리고서 채굴장 철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움직임은 얘네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 잡기 위해서 이런 거. 그리고서 미국 방금 보신 것처럼 디지털 달러 준비 얘기가 나오고, 거래 신고제 이런 것들,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미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요 최근에 막 그런 뉴스도 있었죠. 우리나라 뭐 아이돌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가상화폐 통해서 뭐 대마였나요? 그런 거 구매를 했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불법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사람인데,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테크를 보통 하나만 하진 않으니까, 특히 코인 시장이 엄청 핫해서 다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들으셨을 때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재료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오늘 움직였던 거, 파월 디지털 달러 도입 일정 논의 시작할 것. 이런 거. 즉,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실험을 하죠. 그리고 국가 이 세 개만 할까요? 중국, 미국 끝일까요? EU 디지털 화폐 얘기 나왔었죠. 일본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올해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즉,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각 국가 정부는 사실 기득권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이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각각 가상화폐에 대해서 반대 카드인 디지털 화폐를 미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미국, 우리나라 이런 곳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막 규제를 미친 듯이 바로 때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그냥 때려버렸죠. 사용하지 마. 니네 불법이야 오늘부터. 쟤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를 하고 뭐 그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전 세계 정부들의 행위 좀 모는 추세가 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괜히 이거 실험을 하는 거 아니겠죠? 모의 실험을 왜 하겠어요? 나중에 활용도 이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파월, 옐런 얘네들도 계속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그리고 얘네들은 기축통화 관련해서 좀 뺏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기득권 측 정부들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이런 거 조절로 갖다가 경제를 컨트롤하는데 가상화폐가 그런 자리를 뺏으면은 컨트롤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겠죠. 뭐 될 수도 있고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냥 지들이 이거 경제 위기 왔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그랬죠. 코로나 사태가 돈을 경제들이 침체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각 국가에서 돈을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확 풀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좀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또 회수하는 정책을 삼는 건데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가상화폐가 이제 다 모든 자리를 차지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정부 측에서는 기득권 측에서는 가상화폐를 잠깐 뭐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투자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자기들 손에 있는 걸 원하는 거죠. 자금, 유동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매긴다 이게 뭐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좀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 정부들 그냥 뭐 때리기만 하고 그냥 세금 걷어들이고 땡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하면은 나중에 이 뒤에 뭐 또 실용화 테스트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겠죠. 실용화 단계 뭐 테스트 이런 것도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재료고 대신에 이제 기간은 아직 미정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3번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얘네도 베이징 올림픽 이제 뭐 내년 2월인가 3월이죠. 그 안에 출시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갔다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규제를 때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채굴장 이런 것도 규제가 이어진다면은 그런 거 반사이익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미국 디지털 달러 관련해서 도입 일정 여름부터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 관련해서 개발 시작 요런 거 이슈 그리고 뭐 실용화 그런 것도 이슈가 나중에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나올 재료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을 좀 잘 보세요. 여름 7월부터 뭐 한 10월쯤 되겠죠. 이거는 디지털 위안화는 뭐 베이징 올림픽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테스트 문제 없이 끝났으면은 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 안팎 플러스 중국은 뭔가 액션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다. 왜? 얘네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국민들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갑자기 테스트 문제 없었네 10월쯤에 갑자기 자 내일부터 디지털 위안화 씁니다 하고서 뿌리면 얘네는 그게 돼요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성 혹은 채굴장에 대해서 뭐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도 규제가 엄청 센 뉴스인데 그 뒤에 이제 채굴장은 아직 안 건드렸죠. 근데 뭐 채굴장에 대해서 규제가 간다거나 그런 거 반사이익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6월 CBDC 모의 실험 요런 이벤트도 있고 그게 또 잘 되면은 실용화 등등 재료들이 몇 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뭐 여기서부터 뭐 또 신고가에서부터 뭐 계속 간다. 저는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알면 제가 지금 이제 집 팔아서 여기다 때려 박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미래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재료들이 분위기상 이거를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가상화폐가 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왜? 탈중앙화, 중앙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시작하면은 이기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은 못 이겨요, 얘네는. 일단 못 이겨요, 중국은. 중국은 그냥 때리면 끝이죠. 비트코인 폭락한 이유가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중국은 못 이기는 국가고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그래도 결국 기득권 윗자리에 계신 분들은 규제로 갖다가 충분히 밀어버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뒤에 나올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차트를 딱 봐두는 거예요. 근데 뭐 이슈가 뭐 나오고 치고받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날 봤더니 시장에서 좀 소외됐어. 뭐 한 10월, 뭐 8월쯤 봤더니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그러면 얘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런 거 이슈 생각하면서 한번 좀 천천히 사볼까? 베이징 올림픽 전에 위안화 이런 거 딱 출시 이런 걸로 또 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뭐 무조건 계속 간다 이거는 몰라요. 갈 수는 있죠. 계속 뉴스가 뭐 새롭게 날마다 붙으면 한국은행, 뭐 CBDC 관련해서 네이버 컨소시엄 선정, 뭐 카카오 컨소시엄 선정, 5월 말에 이제 모의 실험 들어간다. 그리고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정규 출시, 막 이런 식으로 뉴스가 붙으면,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인데 지금 분위기, 뉴스들을 봤을 때 뒤에 따라올 게 좀 뻔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